안녕하세요. 3년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 문턱까지 갔던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이렇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될 줄은 저도 꿈에도 상상을 못했네요. 결혼 준비하면서 혼수랑 애답 문제 때문에 많이 다툰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연애를 하고 싶다는 비교적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임한 소개팅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3년이나 사귀게 되었네요. 20대 후반의 남자친구를 만나 그 사이 나이도 30을 넘어갔고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했지만 적어도 저는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일에 대한 욕심이 결혼에 대한 욕구보다 더 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친정어머니께서는 괜히 연애만 하다 좋은 시절 다 보내지 말고 남자친구랑 결혼을 할 거면 어차피 할 거 빨리 하고 아니면 헤어지라 하셨어요. 괜히 좋은 사람 만날 기회 놓칠까봐 걱정되신다면서요. 속물처럼 보실 수도 있지만 관연한 딸 가진 어머니라면 당연히 할 법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 성화인 건 남자친구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친구가 말하길 두 분 중에서도 특히 아버님께서 하루빨리 저희가 부부가 되길 원하신다 했어요. 그 이유는 지난해 아버님께서 당하신 큰 교통사고 때문입니다. 차에 부딪히면서 머리 쪽부터 바닥으로 떨어져 피를 많이 흘리셨대요. 가족들 모두 이러다 아버님 돌아가시는 거 아니냐고 말할 정도로 상당한 피를 쏟으셨답니다. 아버님 본인도 말씀하시길 당신은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싶었다고요. 그 와중에도 아들놈 장가가는 것도 못 보고 죽는 게 그렇게도 억울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특히나 남자친구가 저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 이후로는 왜 빨리 결혼 안 하냐고 그렇게 남자친구를 채근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로부터 얼마 후 아버님의 말씀 때문인지 본인이 진짜 원해서인지 둘 다인지 아무튼 남자친구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청혼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전 크게 고민하지 않고 승낙했어요. 사귀는 동안 둘 사이에 큰 다툼도 없었고 크게 마음에 걸리는 문제도 없었기에 오히려 거절을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았네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이없게 파혼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정말 뒤통수 제대로 맞은 느낌입니다.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사실 아버님이 병원에서 퇴원하신 이후로 몇 차례 남자친구가 저를 집에 인사시키겠다며 데려가고 싶어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결혼 이야기가 지금처럼 진지하게 나온 상황도 아니었기에 굳이 인사까지 드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요. 뿐만 아니라 솔직히 사람 일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르는 거잖아요. 괜히 남자친구 가족들하고 왕래하다가 정은 정대로 들었는데 헤어지기라도 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들로 한 번도 가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찾아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빈손으로 와도 된다고 했지만 어떻게 그래요. 직장, 선배 언니들한테 물어보니 홍삼 정도면 무난하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홍삼 세트 2개를 사들고 갔습니다. 남자친구 집에는 미국에서 산다는 작은 신우를 제외한 온 식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참고로 남자친구의 가족관계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위로 결혼한 두 누나가 있습니다. 아버님과 저 그리고 남자친구가 거실에서 어색하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큰 신우와 어머님께서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가서 도와드리라며 눈치를 주길래 같이 가자고 했어요. 남자친구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절 데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님께서 너무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주시길래 남자친구에게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깜짝 놀라시더니 이 집에서는 부엌 일은 여자만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어머님의 말씀에 놀라서 남자친구에게 그냥 거실에 있겠다고 이야기하곤 부엌에서 나왔네요. 어느덧 식사가 차려졌는데 왠지 모르게 자리가 불편하고 어색했어요. 그때만 해도 전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지요. 아버님께서 국을 다 드시더니 정말 한마디 말씀도 없이 빈 국그릇을 어머님 코앞에다 들이대시는 거예요. 제가 밥 먹다 말고 깜짝 놀라 두 분을 바라봤는데 어머님은 익숙하다는 듯이 국 더 드릴 거냐며 말 그대로 국을 아버님께 대령하시더군요.
저희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라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엔 남자친구가 큰 신우에게 나 물 이러더군요. 남자친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큰 신우가 어머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는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건 무슨 남자들이 집안 여자들을 마치 종부리듯 하던걸요. 그제서야 이 집안 여자들이 남자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기에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란 사실을 깨달았네요. 연애할 때는 남자친구에게서 못 봤던 모습이라 남매가 친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제가 외동이라 이해를 못한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께서 먼저 식사를 마치셨어요. 그러더니 어머님께 빨리 치우고 와서 사과나 하나 깎아라 그러셨습니다. 정작 어머님은 아버님의 잔심부름 때문에 계속 움직이시느라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는데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충분히 기분이 나쁘셨을 법도 한데 어머님께서는 이번에도 익숙하다는 듯이 알겠어요 라고 공손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던 식사를 바로 중단하시더군요. 남자친구 집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가 다 충격적이라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집집마다 가풍이 있다지만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후식으로 사과를 먹는 도중 아버님께서 남자친구를 데리고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신우 그리고 저까지 셋만 남게 되자 어머님께서 저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기 시작하시더군요.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이요. 저는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대답을 들으신 어머님은 어쩐 일인지 뭔가 못마땅하신 눈치였어요. 의아했어요. 요새는 다들 맞벌이하는 며느리를 선호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도 은행에 다니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굉장히 놀라신 듯 저희 어머니께서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냐며 혹시 얼마나 하신 거냐고 물으셨어요. 제가 알기론 30년이 넘었다고 하니 그럼 저는 누가 키웠냐입니다.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어요. 당연히 부모님이 키워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은 꽤나 심각한 표정을 하고 계시더군요. 그러더니 저더러 하시는 말씀이 결혼하면 일은 관둬야 한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황당함과 동시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저는 일을 관둘 생각이 전혀 없었고 순간 잘 보이자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잠깐 갈등하다가 어머님께 저는 제 일이 너무 좋고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여자한테 가장 중요한 일은 애를 낳아 키우는 거고 그 일을 제일 잘하고 좋아해야 한답니다. 여자가 일한다고 밖으로 돌면 가정이 다 망가진다고도 하셨어요. 충격적인 말들이 꽤 있었는데 원래 똑똑한 여자애들보다 좀 어리숙한 여자애들이 잘 살더라.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듣고 있자니 벙찌더군요. 어떤 리액션을 보여야 할지도 모르겠고 동시에 옆에 있던 큰 신우도 어머님처럼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조심스레 큰 신우에게 형님은 그럼 지금 집에서 육아만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큰 신우는 당연하지 않냐면서 애는 무조건 엄마가 키워야 한답니다. 엄마가 바깥으로 돌면 애가 집에 정을 못 붙인다면서요. 아무리 좋다는 걸 애한테 갖다 붙여놔도 엄마가 옆에 없으면 하나 쓸모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순간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제 기억 속의 어머니는 한순간도 일을 쉰 적이 없으세요. 먹고 사는 걸 떠나서 당신은 일하는 게 즐겁고 좋다 하셨거든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항상 존경하며 어머니처럼 멋지게 사는 게 제 목표였는데 남자친구 어머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셨으니 저로서는 입만 떡하니 벌어지고 암담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입에서 네 알겠어요 같은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길 기대하시는 눈치였지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드릴 수는 없어서 결국 멋쩍게 웃고만 있었네요. 곧이어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술은 혹시 마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마셔야 할 상황이면 마시는 정도라고 답했더니 결혼하면 술은 멀리 해야 한답니다. 애를 가져야 할 몸인데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요. 사람도 가려서 만나야 하고 죽더라도 집에서 죽는다는 생각으로 항상 집에 붙어 있어 버릇하라며 나중엔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21세기에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고 머릿속은 온통 이 결혼을 해도 되는 건지 저런 어머님이 나의 시어머니가 된다면 난 어떻게 될까와 같은 걱정과 우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남자친구랑 아버님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반쯤 얼이 빠진 상태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요. 어머님께서는 저희에게 둘이 집은 어떻게 할 건지 혼수랑 예단 같은 건 상의를 해봤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댁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결정하실 거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솔직히 지금 당장 여유 있게 집을 해줄 능력은 안 되신다며 대신 들어와서 사는 건 어떻냐고 물어보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아버님의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합가는 상상해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아버님께서는 어머님 옆에 붙어서 한 2년 정도 같이 살면 현모양처가 되고도 남을 거랍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그걸 칭찬으로 들으셨는지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좋은 생각이라며 아버님을 치켜세우시더군요. 제가 일단 부모님과 상의는 해보겠지만 합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합가하면 혼수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해와도 되고 얼마나 좋냐입니다. 어차피 집에 냉장고며 TV며 다 있다고 정해오고 싶으면 저희 부부가 쓸 침대랑 거실에 둘 소파만 좀 사오라고 하셨어요. 제가 솔직히 혼수 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혼수를 안 해와도 된다는 이유로 합가를 하겠어요? 막말로 혼수 살 돈이 없어서 합가해야 된다고 하면 없던 혼수 살 돈 어디서 빌려서라도 구해올 판이었는걸요. 갑갑하고 복잡한 제 마음과는 달리 어머님은 거침없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집하고 혼수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갈 테니까 예단은 좀 신경 써서 해오면 좋겠다 하시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예단보다는 혼수를 하는 게 좋은데 이상하리만치 어머님은 저에게 자꾸 예단을 해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결국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남자친구를 불러냈어요. 합가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우리 둘이 모아둔 돈 다 합쳐봤자 1억인데 이 돈으로 어딜 가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시부모가 어딨냐며 어른들 기분 그만 상하게 하고 아버님 말씀대로 하자입니다. 이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결혼을 해도 남자친구는 절대 제 입장에서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 남의 편이 될 거라는 걸요. 답답한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내가 정말 어머님 말씀대로 일을 관두고 집에 들어앉으면 돈은 어떻게 할 거냐고 따졌어요. 남자친구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웬만하면 돈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현실 감각이 없어 보여서 어쩔 수 없이 꺼낸 이야기였지요. 당신 수입만으로 어떻게 앞으로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냐고 일은 절대 못 관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일하고 살림하고 애까지 키우려면 힘들지 않겠냐입니다. 자기는 절 생각해서 하는 소리라고요. 제가 아니 맞벌인데 왜 살림도 애 키우는 것도 다 내 몫이냐고 그러니까 그럼 살림하고 애 키우는 걸 여자가 하지 누가 하냐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언짢아진 제가 그럼 당신은 애를 안 키울 거냐니까 애를 왜 아빠가 키우냐입니다. 하물며 짐승들도 새끼를 낳으면 암컷이 키우지 수컷이 키우냐고요.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란 남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저런 건가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이미 이때부터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파혼을 한다는 게 남사스럽기도 하고 신중하지 못했다며 제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릴 게 걱정이 되었지요. 그때 어머님께서는 제가 확고한 결심을 내릴 수 있도록 아주 세게를 박아주셨습니다. 어머님과 큰 신우가 한다는 말이 그럼 집 문제는 대충 해결이 된 것 같다며 예단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해결이 됐다는 건지 어이도 없고 아니 솔직히 말이 조합까지 결혼할 때 하나도 안 도와주신다는 뜻이잖아요. 혼수도 침대랑 소파는 해오라고 하셔놓고 예단을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진작에 작성된 듯한 예단 목록을 어머님께서 꺼내놓으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품목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지요.
비싸기로 소문난 명품백도 3개나 있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절 황당하게 한 건 바로 작은 신우 옆에 적혀있던 예단이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이더라고요. 그것도 신우네 부부 2사람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총 4사람의 티켓을 예단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자리도 이코노미가 아닌 비즈니스로 말이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어머님께 작은 신우네 비행기 티켓이 왜 예단에 있냐고 여쭈니 그걸 사줘야 결혼식에 참석을 할 거 아니냐입니다. 저는 사정이 있으시면 못 오셔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오시고 싶으시면 직접 표를 사시는 게 맞지 않냐고 받아쳤어요. 아니면 남자친구가 사던지요. 하지만 비행기표를 제외하고 대충 계산해봐도 어머님이 적어주신 예단을 다 하려면 최소한 1000에서 1500은 있어야겠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예단 장사가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막말로 제가 남자친구랑 결혼한다고 했지 이 집에 팔려오겠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결국 어머님께 이 예단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이걸 다 해올 돈도 없고 제가 이 예단을 해와야 할 이유도 모르겠다고요. 어머님께서는 대신 집도 안 사고 혼수도 안 하니 따로 돈 들어가는 데가 없지 않냐입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아놓은 돈이 좀 있을 거 아니냐며 그 돈으로 이런 걸 하는 거랍니다. 제가 저 결혼할 때 제 살림살이 장만하려고 모은 돈이지 어머님 좋은 일 시키려고 모은 건 아니지 않냐고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 제 말에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적잖이 충격을 받으신 눈치였어요. 저도 이때는 많이 불쾌했고 하더나서 두 분께 더 설명드릴 이유도 해명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고 이 결혼은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곤 가방만 챙겨서 나왔습니다. 홍삼은 두고 올까 하다가 시간 낭비만 했으면 됐지 돈 낭비까지 할 필요 있나 싶어서 전부 들고 나왔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바로 뒤따라 나와 잡더라고요. 저는 오늘 하루 어머님으로부터 들었던 말들을 남자친구에게 전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따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 무슨 애 낳고 살림하러 오는 여자냐고 일도 하지 마라 술도 안 된다 바보같이 살아라 별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골라 하시더니 정작 집은 못 해주신다면서 혼수의 예단까지 양심도 없으시다고요. 막말로 네가 의사냐 변호사냐 무슨 자신감이냐 따지니까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더군요. 집에 들어가서 살면 어머님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도와주실 건데 너는 살림을 공짜로 배울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수업료라 생각하면 뭐가 아깝냐고요. 너희 어머니가 일하느라 딸한테 그런 거 못 가르치시지 않았냐. 그거 우리 엄마가 해준다는데 감사하다 생각하고 해드리면 서로 좀 좋냐고 개소리를 해대는데 저희 어머니를 무슨 자식 교육도 똑바로 못 시킨 사람 마냥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치솟더라고요. 순간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손에 들려있던 홍삼이 들어있던 쇼핑백으로 남자친구 머리통을 때려버렸지 뭐예요. 얼떨결에 한 대를 맞은 남자친구가 어이가 없는지 저를 벙찐 표정으로 쳐다보길래 냅다 도로가로 나가 택시에 올라탔어요. 그리고는 문자로 니네 집구석 미친 것 같다고 절대로 연락하지 말라 했습니다. 때려서 미안하단 소리는 안 했어요. 일단 미안하지도 않았고 혹시라도 남자친구가 제가 때렸다고 신고라도 하면 제 문자가 증거라도 될까 싶어서 그 와중에 머리가 막 굴러가더라고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3년의 연애가 끝날 줄 남자친구도 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참 우습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불구덩이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빠져나왔으니 다행이다 싶어요. 전 어머니가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당신 일도 멋지게 해내시고 저도 이렇게 똑소리나게 키워주셨잖아요. 저도 어머니처럼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